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 정말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그렇고 특히 그 아이들이 보이는 정서적인 어떤 특별성, 이런 것 때문에 늘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이 뭘까? 정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인 거는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문제가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 정서적인 문제 중에서 영재들이 보이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완벽주의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키워만 놓으시면 정말 이 사회에 아니면 전 세계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들, 뭐 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슨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뛰어난 그런 역량을 보인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릴 때 특별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키우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자서전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를 주로 할 것이냐? 오늘의 주제는요, 영재들의 완벽주의, 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입니다. 왜 나타나는 것이냐? 완벽주의가 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영재들의 그 행동 특성에 보면은 정말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아주 강한 동기가 있어요. 그 완벽주의 지향 동기라고 하는 거, 이거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모들이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잘 승화시켜주면 정말 좋지만, 이거를 잘못 만약에 발산하게 만들면, 이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재들의 완벽주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늘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죠. 한 세 가지. 자, 보겠어요. 첫째, 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왜 나타나느냐? 첫째는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유전적인 성향. 굉장히 큰 유전적인 성향이죠. 우리가 성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죠. 지적인 측면도 유전적인 것이 많지만, 이 성격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전적인 성향 중에는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질. 요즘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뭐 병원 같은 데서 기질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질은 사실은 그냥 알면은 뭐 좋지만, 그러나 그냥 행동으로 이미 어릴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서 크게 이거를 뭐 변경시켜주거나 변화시켜주기는 쉽지 않아요. 이 기질이라는 게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 우리 인간이 보통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돼요. 성격. 이 성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 다듬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인성을 결정줘요. 인성이라는 말은 또 품성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어릴 때 그러지 않았나? 또 뭐 엄마 아빠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유전적인 성향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또 엄마 아빠만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만 또 외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그 친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향을 또 다 받습니다. 더 위는 그 위도 있어요. 뭐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있고, 뭐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를 핏줄이라고 그러죠.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핏줄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 유전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요. 뭔가 조금씩 변형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성향 중에 완벽을 지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꼼꼼하죠. 대단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 꼼꼼한 나머지 그 꼼꼼한 것 때문에 항상 일이 느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느린.
그렇지만 또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느리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게 돼요. 굉장히 옥죄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많으면 사실은 본능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능의 성향, 이 기질이라는 말은 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일정하게 하는 성향을 말해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일정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하려고 늘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완벽하게 하고 어떤 거는 완벽하게 안 하면 좋겠는데 늘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재 아이들 중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향입니다. 이 성향이 바로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좋은 방향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영재들의 특성인데 이 영재들의 특성 중에는 대부분 이거를 부정적인 특성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유전적인 성향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이게 완벽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또 두 번째 원인은 뭔가? 두 번째 원인은 부모의 모델링이에요. 부모의 모델링. 부모의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부모가 늘 행동이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늘 그 부모들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금방. 이걸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 부모는 사실은 아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그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아이한테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유전자도 주지만 또 행동 속에서 모든 행동 속에서 모델링을 아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링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따라해요.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아이들은 흔히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 아빠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이가 이상하게 어디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닮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엄마 아빠의 그 영역 속에서 배우게 된다. 이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점차적으로 완벽적인 성향을 보여요. 이 완벽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겁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한테도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자신이 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 아이한테 지시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또 그 아이한테 좀 고쳐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부모들이 사실 아이가 그러지 않아도 엄마의 행동을 보고 다 배우는데 엄마가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꾸 완벽하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력을 넣는 것이죠. 압력을. 이렇게. 이걸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전적인 그런 기질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부모를 모델링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가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부정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깊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고요. 일단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주 99.9%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부모님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큰 타이틀로 한번 그냥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생산적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생산적인 거.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돼. 이 완벽주의가 자칫하면 굉장히 자기를 해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사회에 또 굉장히 아주 나쁜 쪽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자, 수학 문제를 푼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꼼꼼하게 천천히 풀면 아주 좋습니다. 수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수학을 천천히 꼼꼼하게. 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것도 꼼꼼하게 내용을 보면서 앞과 뒤를 연결 지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문해력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국어 시험이 뭐 있죠. 수능,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수능을 통과하고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수능의 문제 보면 국어 있어요. 옛날에 언어라고 그랬지만 이 국어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봐야 돼요. 수학 문제 꼼꼼하게 봐야 돼. 그래서 꼼꼼하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꼼꼼한 것이 생산적이어야 돼요. 꼼꼼해서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꼼꼼함이 필요해야 돼. 완벽주의가 쓰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힘든 거죠. 꼼꼼하려고 하다가 차라리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되게 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긍정적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과제의 완성도를 높인다. 긍정적인 완성도를 아주 높여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내는 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뭐 늘 대학원생들 지도하면서도 논문을 지도할 때도 늘 그렇게 해요. 정말 앞뒤 안 맞게 막 그냥 엉터리로 해갖고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늘 내가 말하는 게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완성도. 이게 논문이라는 것이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게 뭐냐.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강박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을 줘요. 심리적인 압박, 정서적인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사실은 폭발해버리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늘 1등을 해야 돼. 나는 1점 뭐 몇 등, 뭐 1등 안에 들어야 돼. 뭐 등위가 이렇게 항상 그래야 돼. 뭐 아주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 완벽주의를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융통성을 갖게끔 자꾸 노력해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노력해야 돼요. 안 바뀌어도 노력해야 돼.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순화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부모님들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제가 영재들의 완벽주의 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원인은 유전적인 성향이다. 유전적인 것이다. 즉 기질이다. 유전적인 기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를 보고 모델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을 한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큰 방향을 잡아주면, 첫째는 이 완벽주의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 있는 일,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낸다든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꼼꼼하게 푼다든지 이런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